매빅 3가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빅 3의 첫 번째 베리에이션인 매빅 3 클래식이 출시됩니다.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게 음악의 한 장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쓰이긴 하겠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근본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전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사전적인 의미로 최고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매빅 3 클래식의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매빅 3를 한 1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매빅 3와 매빅 3 클래식의 가장 큰 차이점,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매빅 2 프로에서 매빅 3는 또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여전히 매빅 2 프로도 현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루면서 비행 시간이라거나 화질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과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매빅 3 시네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매빅 3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매빅 3를 사고 RC 프로를 샀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매빅 3를 지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첫 번째로 화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로에서 3는 꽤나 큰 화질 차이를 갖고 있고요. 5.1K로 해상도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고속 촬영에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5.1K에서 5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4K에서는 120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행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요. 어쨌거나 저는 상업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주변에 매빅 3를 사용하는 많은 감독님들로부터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경쟁자가 생겨서 다른 선택권도 있으면 좋겠는데, 상업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DJI밖에 선택할 게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매빅 3 클래식과 매빅 3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가격과 망원 카메라가 있고 없고 이 정도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뒤로 좀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의도 쪽에 상업 촬영을 좀 나왔는데, 매빅 3 시내, 그리고 좀 다른 친구가 있죠. 매빅 3 클래식이라는 건데,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외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가 되겠죠. 7배 줌 카메라가 있던 매빅 3 또는 시내 4분의 3인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만 남아 있습니다. 하셀블라드 이런 부분 동일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7배 줌 빼고 똑같다. 매빅 3와는 7배 줌 빼고는 카메라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배 줌이 정말 좋은데 일단은 화질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취미용으로 쓸 정도의 화질, 뭐 SNS 용도 이 정도 괜찮고 인서트로 한두 컷 정도는 써도 괜찮다 정도인데 이거를 뭐 상업용에 활용하거나 이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7배 줌 비율 너무 좋은데 센서가 너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7배 줌 대신 한 4배 줌이나 한 5배 줌 정도 집어넣고 그리고 센서가 좀 커지면 훨씬 더 쓸만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자, 7배 줌 이 정도면 충분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매빅 3를 구매할 때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7배 광학 줌이었어요. 그 센서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2000만 화소짜리, 그리고 2분의 1인치 센서에 1200만 화소짜리 망원 카메라가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촬영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렌즈는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렌즈마다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매빅 수준에서는 대부분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해왔잖아요. 24mm 28mm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100mm, 뭐 5배 줌, 7배 줌, 뭐 거의 200mm에 가까운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배경 압축 효과, 그 느낌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망원 카메라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화질이 좀 여전히 아쉽다. 나름 그 특유의 느낌이 굉장히 좋지만 상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의 화질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빅 3와 매빅 3 클래식의 하드웨어 차이는 이 카메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할 수 있는 화질이라거나 뭐 촬영할 수 있는 해상도라거나 사진 이미지 퀄리티라거나 뭐 비행시간 이런 것들, 비행시간은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기구가 약간 줄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망원만 빼면 3와 클래식은 정말 거의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빅 2 프로, 매빅 2 프로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매빅 2 프로가 처음 출시됐을 때 뭐 조종기랑 배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181만원 정도로 출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빅 3 클래식의 가격을 뭐 살짝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거든요. 자, 2 프로, 매빅 2 프로, 매빅 3를 동시에 띄워서 화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매빅 3의 경우는 해상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5.1K에서 고속 촬영이 돼요. 5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둘 다 조리개 조절 가능하고 뭐 셔터 속도 조정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출시 기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화질 차이는 당연할 것 같고요. 정적인 장면 한번 촬영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영상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1인치 센서를 갖고 있는 매빅 2 프로의 정지 영상입니다. 사진 아니고 영상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 프로, 그 다음에 3로 넘어왔는데 뭐 어쨌든 같은 제조사다 보니까 컬러나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비슷해요. 뭐 확대를 하지 않았지만 언뜻 보기에도 뭐 다이나믹 레인지라거나 어둡고 밝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한눈에도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면은 조금 더 그 차이가 명확해지는데요. 일단은 아래쪽에 뻘이 마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마른 땅, 뭐 여기를 보면은 매빅 3의 경우는 되게 잘 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가 꽤나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밝은 쪽을 보면 뭐 하이라이트 표현이나 이런 거는 뭐 언뜻 봤을 때는 뭐 비슷해 보입니다. 매빅 2 프로와 3가.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자, 아까 그 부분인데 조금 각도가 다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매빅 3 클래식에서 어두운 쪽 표현력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좀 확대한 상태인데요. 가운데 갈대에 있는 쪽을 보면 매빅 3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4K와 5.1K는 해상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상력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도 볼 수 있었고요. 자, 하이라이트 쪽을 한번 보겠는데요. 저 가운데 섬 쪽과 그 아래쪽 뻘 쪽을 보면 매빅 3가 풍경을 좀 더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있어서는 판형이 깡패거든요. 센서가 훨씬 커진 매빅 3가 우위일 수밖에 없고요. 자, 고속 촬영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매빅 2 프로의 경우는 2.7K로 내려야 30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2.7K에서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빅 3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요. 120에서는 좀 화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지만 50프레임이나 60프레임도 고속 촬영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빅 3의 경우는 5.1K에서 50프레임, 그리고 4K에서는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60프레임을 선택했을 때는 화각 손실이 없고 120프레임을 선택하면
보면 화각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자, 매빅2 프로의 2.7K입니다. 매빅2 프로의 2.7K도 해상도에 비해서는 꽤나 괜찮은 화질을 보여줘요. 지금 50%로 속도를 늦춰서 보여주고 있는데 매빅2 프로의 2.7K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자, 매빅3의 4K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는데요. 화각이 살짝 줄어들고요. 지금 4분의 1로 영상을 줄였더니 영상이 거의 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영상이 천천히 재생이 되고 있고요. 자,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면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확연히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20프레임이면 4배에서 5배까지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요.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0.4배나 0.5배까지 속도를 늦출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요. 2.7K와 4K는 확실한 화질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 섬 쪽만 봐도 그렇고요. 뻘 쪽만 봐도 아무래도 4K가 해상도가 있으니까 화질 차이가 좀 명확하죠.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매빅3 같은 경우는 5.1K에서도 50프레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5.1K에서도 고속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결과물 볼게요. 자, 2.7K와 5.1K는 좀 차이가 더 크게 날 것 같은데 속도를 한번 늘려봤어요. 둘 다 2분의 1로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하고요. 저 가운데에 해가 떨어지는 바다를 보면 개조 표현은 확실히 매빅3가 우수해 보이고요. 확대를 해보면 화질 차이가 보일 텐데 확실히 4K 120보다 5.1K 50프레임을 했을 때 매빅3에서 화질이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안부 쪽을 보면 매빅2 프로가 좀 노이즈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4K 120으로 촬영해서 4분의 1 속도로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부들부들하죠. 이 고속 촬영에서의 느낌 되게 좋거든요. 요걸 한번 정상 속도로 올려보면 이게 정상 속도였습니다. 꽤 빨리 날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속도를 늦췄을 때 이 고속 영상이 주는 미묘함 굉장히 멋있습니다. 4K 120이 되는 드론 멋지죠. 일단 첫 번째로 매빅2 프로에서 업그레이드 해도 될 만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미지 퀄리티인 것 같아요. 최대 해상도가 무려 5.1K에서 5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고요. 4K 120도 촬영이 되거든요.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도 4K 120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빅3의 경우는 4:3 센서가 들어갔는데도 120프레임이 된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지미집 촬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실내에서 그립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한 적도 있거든요. 매빅3의 영상 옵션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배터리 사용 시간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제 스펙과 실제 날릴 때의 좀 비행 시간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늘 높이 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넉넉한 상태에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시 모든 배터리를 싹 다 비우지 않습니다. 꽤 많은 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복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상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먼저 2 프로와 매빅3 클래식의 호버링 비행 시간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무려 5대의 드론들을 모아놓고 비행 시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매빅2 프로, 매빅3. 자, 매빅2 프로 지금 99% 됐고요. 잠깐 켜놨는데, 그 다음에 매빅3 100%입니다. 일단 돌려보자. 자, 지금 띄운 지 한 1분 됐어요. 자리 맞추느라고 한 1분 정도 시간 걸렸거든요. 자, 5시 9분 매빅3 있고요. 그 다음에 5시 9분 어디 갔어? 매빅2 프로 있습니다. 저게 저 렌탈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가 좀 덜 좋을 수도 있어서 비행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제 매빅3도 한 1년 썼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한 그래도 몇십 번은 충전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완전 새 것 같은 배터리 성능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 있는 배터리 사용 시간 비교는 될 것 같습니다. 매빅2 프로 30%, 매빅3는 57%, 한 15, 16분 정도 지났어요. 사실 이 정도 배터리 남으면 촬영 중단하고 이제 돌아와야죠. 56% 남은 매빅3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 있는, 테이크를 많이 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매빅2 프로 로우 배터리 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19% 남았고 시간은 26분. 리턴 투 알림 뜨고 있고요. 자, 5시 39분입니다. 내려볼게요.
어머나, 전기줄 박을 뻔. 매빅 2 프로의 경우는 리턴 투 홈이 되기까지 20분이 좀 안 되는 시간, 한 17, 8분? 뭐 요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매빅 3 클래식의 경우는 3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빅 3 클래식 제가 테스트할 때 배터리 새 거가 아니었고요. 저도 좀 한참 썼던 그런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매빅 2 프로가 20분이 좀 안 되는 시간이라 하면은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5분 내외인 거예요. 처음에 떠서 준비하는 시간,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실제 촬영 시간은 15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빅 3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거나 30분은 좀 넘어갑니다. 확실히 30분은 넘어가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5분 정도 빼면은 실제 촬영하는 시간은 25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꽤나 많은 기회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요건 제가 꽤 오래전에 테스트했던 건데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어서 이 매빅 3 클래식 리뷰에 같이 포함을 해보는데, 테스트 기종은 이렇습니다. 매빅 3, 매빅 2 프로, 매빅 에어, 매빅 에어 2S, 그 다음에 미니 3 프로까지 5대를 동시에 띄워놨는데 그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날 5대를 띄워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간섭이 좀 있어요. 16분 정도 됐을 때 매빅 2 프로 배터리 낮아서 스스로 이륙하고 있어요. 매빅 2 프로 자기 자리로 와서 이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빅 에어 2S 착륙하는데 1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요 23분 나네요. 4분 정도. 자, 스스로 착륙하고 있는 매빅 에어 2S. 자, 말하는 순간에 매빅 에어 2 내리고 있고요. 시간은 24분 40초 정도 됐습니다. 에어 2S보다 조금 더 오래 나는 것으로 보여요. 매빅 3 같은 경우는 지금 28%, 96에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28%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39% 남아 있습니다. 와, 미니 3 프로 엄청난데요, 여러분들. 자, 기다렸더니 랜딩을 스스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스스로 랜딩한 시간을 계산하면 31분 52초. 자, 지금 RTH가 뜨기 시작했고요. 시간은 34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한 14% 남았는데 아마 스스로 랜딩하려면 한 1분 정도? 1, 2분은 더 날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비행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실히 최신 기종들이 되게 오래 납니다. 매빅 중에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건 매빅 3 클래식도 아니고 미니 3 프로였는데요.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는 큰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꽤나 오래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화질 비교도 살짝 했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영상을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없는데요. 미니 3 프로의 화질이 매빅 2 프로와 동급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3 프로를 매빅 3의 서브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매빅 3 클래식이 또 매빅 2 프로와 가지는 장점, 요거는 제가 말로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빅 3 클래식은요 오큐싱크 3 플러스입니다. 컨트롤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매빅 2 프로의 경우는 오큐싱크 2로 전 알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제 비행을 했을 때 앞에 뭔가 좀 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확실히 매빅 3 클래식이 잘 보입니다. 덜 끊겨요. 근데 이런 건 노답이에요. 완전 산 뒤로 가거나 완전 건물 뒤로 가면 둘 다 답이 없습니다. 스펙상 몇 킬로를 간다 이런 게 진짜 뻥 뚫린 곳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매빅 3 클래식이든 매빅 2 프로든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빅 3의 경우는 기존에 매빅 2 프로 날려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호가 안정적이에요. 필터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D 필터 세트고요. ND 8, 16, 32, 64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는 건데요. 주광에서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정말 쨍한 날 64 쓰면 되고요. 일몰이나 일출 조금 지나서는 한 ND8 정도 쓰면 되더라고요. 뭐 흐린 날은 한 32쯤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액세서리가 하나 있는데요. 와이드 렌즈예요. 이쪽 보면 0.65x라고 되어 있는데 망원이 아니라 광각이니까 2배 3배 줌이 아니라 0.65x겠죠 15.5mm가 된다고 합니다. 화각 비교 한번 해볼게요. 렌즈를 꼈을 때와 끼지 않았을 때. 자, 필터 장착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쪽으로 딱 뒤틀면 이렇게 빠지죠. 끼우고
비틀면 고정이 됩니다. 무게가 있어서 앞으로 살짝 처지긴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대단한 팁은 아닌데, 이 렌즈 보호 커버는 보관할 때 여기에 꾹 넣지 마세요. 정말 빼기 힘듭니다. 그냥 적당히 놓고 덮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ND 필터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더 넓게 찍고 싶을 때 필요할 것 같네요. 커버 모양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장착하는 방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운데 모아주고 이렇게 당기면 되네요. 풀 때는 요거 하나 딱 당겨주면 쉽게 풀립니다. 매빅 3 클래식, 근본으로 돌아가는 매빅 3 클래식입니다. 자,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 가방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나중에 댓글로 달아놓던가 할게요. 어디서 샀는지. 꽤 컴팩트한데요, RC랑 RC 프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필터 넣는 공간인데 저는 프로브를 집어넣고요. 필터, 그 다음 배터리 3개, 그리고 이쪽 보면 원래는 충전독만 있는 공간인데 좀 따냈어요. 이쪽에 광각 필터 넣을 수 있게 따냈고요. 작지만 꽤 밀도 있게 만들어진 케이스,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매빅 3 클래식의 가격, 드론만 가격은 한 190만원 정도 됩니다. 191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빅 3 클래식과 RC N1 세트는 210만원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DJI RC 이 세트는 230만원입니다 가격 괜찮죠? 이 정도면. 매빅 2 프로가 예전에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출시됐을 때가 180만원이었어요 이 RC N1 세트로 봤을 때 210만원이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봐도 더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작정을 좀 했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세트만 사면 아마 상업용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뭐 배터리나 충전기 등을 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2개 배터리, 뭐 충전독, 그리고 신형 가방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걸 실물로 못 봐가지고. 그 기타 액세서리 좀 들어있는 플라이모어 콤보가 있는데요, 70만원에서 1000원 빠진 66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세트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화각을 넓게 해주는 와이드 앵글 렌즈는 14만 9천원, 8, 16, 32, 64 이렇게 ND 필터 4개가 들어있는 세트는 14만 9천원입니다. 자,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매빅 3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매빅 3 시내도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처음에 매빅 3가 출시됐을 때 좀 비싸다는 반응, 그리고 현재 매빅 3가 환율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와 버린 상황에 이 매빅 3 클래식의 가격은 꽤나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DJI RC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조금 더 나은 수신율과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영상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DJI RC 프로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빅 3와 매빅 3 클래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망원 카메라의 유무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망원 카메라가 또 있으면 좋긴 좋은데, 망원 카메라가 그 추가되는 가격만큼 되게 역할을 하는지는 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는데, 있으면 또 좋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은 매빅 3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고, 실제로 촬영에서는 또 매빅 3 클래식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 프로와의 업그레이드된 부분들, 가격 차이는 또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매빅 3 클래식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다려왔던 매빅 3는 매빅 3 클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매빅 3로 상업하시던 분들 뭐 어쨌거나 예비 기체도 필요하신데, 그럴 경우 부담이 훨씬 더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영상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최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